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래 읽은 책들 리뷰를 짤막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좋아서 리뷰를 남겨보고 싶었어요. 먼저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은 배송비 내기 싫어서 겸사로 사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재미있게 봤고요. 이 책의 부제가 병 캔 상자에 담긴 쾌락 이거인데 요새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기업이 뭘 만들어 파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가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 창조물을 중점에 두기 마련인데 이 책은 이 창조물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즉 어떻게 쾌락을 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포장이라는 것의 시초가 식량을 보관하는 토기로부터 시작됐는데 단순히 식량을 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식량을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다양한 식감들, 즉 감각의 발달과 함께 음식들이 다채로워지고 이제 소리와 향, 공간 자체까지 무궁무진하게 포장된 쾌락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수록 많은 생각을 주는 책입니다. 스타벅스를 예로 들자면 커피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었고 더불어 굿즈로 장난감이랑 콜라보하면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 경찰까지 불러야 했던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단순히 포장된 쾌락들을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콜렉터들이 생기면서 브랜드 자체에 중독되게 하는 힘을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먹거나 무언가 사용하는 것은 필수다 보니 이 책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고 흥미롭습니다. 뭔가 중독성이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은 창업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근래 읽은 건 아니고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도어 제이딘의 인생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나중에 비소설류 인생책들 모아서 소개를 하려다가 너무 좋은 책이라서 그냥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질문들의 질이 좋고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28가지의 질문들의 답을 3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해주면서 답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세계에 여행한 기분이 들고요. 조합도 예상하지 못한 조합인데 되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현재 좀 많이들 궁금해할 부분이 이 11장에 예측하려 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달리 미래를 생각할 방법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을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관은 과거의 지식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기억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 요소이기에 이 기억이 빈약하면 이전 가본 곳 말고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간추려 담은 생각은 이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외부적인 요건인 뭐 사고나 재해 아니면 타인의 개입 등을 배제하고 내부적인 요건인 자기 스스로의 미래는 충분히 상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 10분 뒤에 일해야지 혹은 씻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무엇을 할지 자신이 정하는 대로 미래는 흘러가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이제 외부적인 요건이 사건, 사고나 아니면 타인의 개입 등에 의한 건데 그래서 저자가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충분히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 외부의 개입이 들어와도 미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느꼈는데요. 그렇게 점차 자신의 미래부터 조금씩 보여야 다른 이들의 미래도 보이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기억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 요소다 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들이 쌓여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미래인 것이고 그렇기에 기억이 빈약하다, 즉 과거의 경험들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디 갈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아마 이렇게 감성적으로 풀어낸 글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느꼈는데 읽으면서 좀 뻔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가끔 익숙한 나머지 별로 크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읽다가
갑자기 딱 유레카 외치는 것처럼 문득 확 와닿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영감을 주는 책으로 이 28가지 질문들에 아주 좋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자의 답들을 읽다 보면 되게 힐링되는 책이고요. 강추합니다, 이 책은. 그리고 책장에 한 1년간 묵혀놓은 프랑수와 모리아크의 사랑의 사막을 최근에 읽었는데 정말 왜 지금 읽었지 싶을 정도로 좀 재밌습니다. 이 책은 한 부자랑, 여기서 부자는 아빠와 아들이랑 한 이쁜 미망인이 나오는데 이 아빠는 미망인을 너무나도 막 숭고하고 고결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막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순진한 남자처럼 굴고 있고 아들은 이 미망인을 희대의 요부이자 아주 막 유혹적이고 게다가 자신의 아빠를 구워 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벼운 여자라고 여기면서 경멸을 하지만 자신도 막 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 부자는 이렇게 한 미망인을 달리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약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을 때 느낌과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현실적이기에 재미있게 읽었고요. 확실히 은근 고스전 소설 중에 전개는 좀 막장스러운데 감탄 나오는 문장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새로 산 감정의 혼란을 읽었는데 이 책은 읽어보고 싶던 이유가 이 책의 저자 슈테판 트바이크가 발자크 평전을 썼다길래 이 평전 사기 전에 아무거나 그 책을 한 개를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한 거였고 이전에 사랑의 사막 읽으면서 부자와 한 미망인의 이야기였으니까 이 책 속에도 제자와 스승의 아내 이 세 명의 이야기라고 해서 느낌이 온다. 뭔지 어떤 전개일까봐 대충 예측을 하고 읽는데 뭔가 읽을수록 전개가 생각과 달리 흘러가서 재미있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지나고 알게 된 작은 추억 속 전부였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입문작으로 다른 책들도 좀 궁금해져서 조만간 찾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다자이오 오사무의 책입니다. 유명한 인간 실격이 반이나 읽고 다른 단편 소설들도 있는데 여기서 요치랑 이 남자와 담배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인간 실격도 읽으면서 이래서 명작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읽을수록 뭔가 성향이 상당히 인팁이라고 느껴졌는데 사람이 싫지만 흥미롭고 관심 가는 약간 한 가지에 두 가지 성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팁같이 보였습니다. 읽으면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납득해 주실 것 같고 유명한 데는 다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개도 재밌고 문장도 상당히 예민하지만 뭔가 허무해 보이는 그런 문체로 읽으면서 진짜 삶을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삶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상한 여운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 시리즈 저는 이게 처음인데 2탄인 버지니아 울프도 조만간 사야겠더라고요. 아무튼 근래에 읽은 책들이랑 전부터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 소개는 여기까지였고 제가 또 책을 샀어요. 바로 이건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앞에 이거인데 이 책이 좀 나온 지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문학 동네에서 리커버를 해줄 때가 됐는데 해서 기다리다가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매했는데 조만간 리커버 나오면 좀 눈물 날 것 같지만 이 자기 앞에 이걸 샀고요. 또 하나는 발자크 평전입니다. 이게 발행인이 1990년대여가지고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까 냈다 구매를 했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오래돼서 이렇게 빛바란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색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책 리뷰랑 언박싱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